다들 마라톤 대회 신청하셨나요? 앞으로 초여름까지 대회들이 계속 개최될 건데요. 이번에 마라톤에 관심은 있지만 비만인 이유로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느라 마라톤을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비만이어도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중 때문에 무릎이 나갈까봐, 아니면 뛰다가 심장마비로 골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던데, 제 친구 중에도 이번에 박정희 마라톤을 저랑 나가고 싶은데 체중이 90kg가 넘어서 혹시 무릎이 아프고 부상을 당할까봐 못 나가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러닝 좀 해볼까 하다가 무릎이나 발목이 아파 본 경험이 있다면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죠. 저 또한 90kg가 넘을 때 이런 걱정을 했으니까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보통 비만 상태에서 러닝을 시작할 때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 수준을 파악하지 못하고 남들과 동일한 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겪거나, 아니면 러닝 후에 개운함이 아니라 토할 것 같은 그런 힘든 경험을 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러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비만이라도 올바른 주법과 단계적 준비를 하면 충분히 마라톤 10km 정도는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95kg 체중으로 한 2달간 연습 후에 10km를 55분 만에 완주를 했어요. 뭐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10km라고 하면 이게 뛸 수 있는 거리인가? 이렇게 생각부터 했는데,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완주를 했다는 것,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이 성취감, 이게 중요합니다. 10km를 1시간 안에 완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km를 나가서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비만이어도 근력 훈련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해결책을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런 앤 워크 두 가지입니다. 뛰는 방식에 대한 얘기죠.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저는 비만인 상태에서 러닝을 마음먹은 계기가 생겨갖고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러닝을 하기 위해 매일매일 뛰는 영상을 따라 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이런 멍청한 짓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제 몸으로 테스트한 결과 저처럼 발목이 약하고 비만이나 과체중인 사람들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건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였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과하게 하다가 탈이 나거나, 두 번째는 일상의 스케줄에 융합이 못 돼서 실패하거나, 세 번째는 동기부여가 약해지거나. 이 3가지에 대해 해결 방법과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에게 맞는 러닝 체크리스트 만들기. 우선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봅시다. 일단 5km 기준으로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떨까요? 뭐 마라톤 대회도 5km부터 시작이니까요, 그죠? 일단 5km를 채우는 것을 목표로 세워봅시다. 러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면 5km는 머릿속에서 매우 긴 거리로 느껴질 겁니다. 일단 휴대폰 지도를 열어서 지하철 5정거장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동네까지인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실제 서울 기준 역과 역 사이의 거리가 한 대략 1km 정도 보고, 그럼 한 5정거장 정도의 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꽤 긴 거리 같지 않나요? 그래서 5km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먼 거리 아니야? 이렇게 약간 거부감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내 몸으로 5km를 걸어봐야 해요. 한번 가보시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컨디션 좋을 때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다시 드실 겁니다. 일단 거리에 대한 선입견부터 깨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두 번째, 나의 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의지로만 러닝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직장인 경우에는 내가 세운 목표나 스케줄이 틀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주변 친구나 가족들에게 꼭 알리고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면 좋습니다. 목표는 일단
1일 계획보다는 주간 계획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이 생길 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1일 계획을 만들면 지키지 못할 때가 많고 좌절감으로 인해서 지속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매일 연습하면 좋겠지만 여건에 따라 어렵기 때문에 주 2, 3회 정도 목표를 잡고 5kg씩 해서 총 일주일에 10에서 15kg 정도 채우는 것을 목표로 잡습니다. 그럼 대충 4주 잡고 월에 한 40kg는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잡는 거죠. 세 번째, 운동 강도를 체크합니다. 훈련할 때는 심박수는 최대 심박수 대비 70에서 75% 정도를 목표로 잡고 유지합니다. 일명 존투 러닝이란 걸 할 건데요.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빼고 거기에 70에서 75%를 곱해서 나오는 심박수를 목표로 잡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약 한 180이 최대 심박수라고 봤을 때 126에서 135가 존투 러닝 심박수 범위가 되겠네요. 너무 운동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처음 시작할 때 이 정도 심박수도 힘들었거든요. 30분 이상 지속 가능하게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정도 심박수가 사실 좀 적절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30분 이상 운동하다 보면 운동 중에 러너스 하이를 겪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취감도 느끼게 해줄 겁니다. 두 번째, 마라톤 대회를 위한 훈련 계획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깅 플러스 근력 운동을 조합합니다. 조깅 방법은 두 가지를 제안 드릴게요. 첫 번째, 평지 운동은 4에서 5km 기준 60초를 걷고 30초를 달리는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두 번째, 언덕 훈련인데요. 언덕 훈련은 완만한 언덕을 찾아서 1분간 파워워킹을 하고 쉽니다. 그리고 심박수와 호흡이 돌아오면 다시 파워워킹을 하는 식으로 반복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다리 근력 운동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리 근력 운동이 많은데요. 그 중에 저는 한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바로 카프레이즈라는 근력 운동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는 운동인데요. 러닝에서 가장 부상이 많은 부위 중 하나가 발목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는데요. 그 부상 방지를 위해서 그 발목 가동성을 높여주는 아주 훌륭한 근육 운동입니다. 훈련 방법은 허리와 등 그리고 머리를 수직으로 펴고 벽에 살짝 기댄 채로 저처럼 책을 쌓아 올리든지 아니면 등산진 곳에 올라가서 발가락으로 천천히 누르면서 발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내리고 이걸 반복합니다. 대신에 천천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본 10회 3세트씩 반복하는데 사람 따라 발목의 부하가 좀 가면은 횟수를 좀 줄여봅시다. 전체적인 일주일 계획은 7일 기준 주 2에서 3회 조깅, 그리고 주 2일 근력, 그리고 주 2일 휴식 요래입니다. 그 후에 일단 하루 러닝은 4에서 5km 목표를 잡고 거리를 채워봅시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달성하고 있는지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는 걸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달리는 방법 중요하죠. 달리는 방법은 슬로우 조깅으로 합니다. 스트라이드, 즉 발보폭은 발 크기만큼 줄이고 앞꿈치로 달리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킬레스건의 부하를 줄여서 발목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요. 지속 가능하게 러닝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제일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달리기 전후 최소 3개 이상의 동작을 10회 정도 해주고 항상 뛰기 전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쉬어야 한다고 생각될 때는 확실하게 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하게 러닝 훈련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일단 2, 3주 정도 지나면 점점 달릴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건데요. 그럼 자신의 수준에 맞게 달리는 시간이나 파워워킹 시간을 한번 30초씩 늘려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그렇게 한 달간 진행합니다. 두 번째 달 같은 경우에는 5km 러닝 훈련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평지 훈련은 걷는 시간을 10초 정도 줄이고 달리는 시간을 1분 정도 더 늘립니다. 그리고 언덕 훈련 같은 경우에는 파워워킹 시간을 3분까지 한번 늘려봅시다. 그렇게 두 달간 꾸준히 하고 나서 세 달째 드디어 마라톤 대회를 신청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가능할 것 같으면 10km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루 날을 잡고 10km 코스를 선정해서 걷는 시간을 10초 그리고 달리는 시간을 1분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한번 뛰어봅시다. 10km 코스를 거리를 좀 나눠서 6km, 그 다음은 8km, 그 다음은 10km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점진적으로 거리를 늘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3주 내에 10km 완주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10km 완주를 해보면 마라톤 10km도 분명히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10km 완주하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나도 이제 10km 완주할 수 있구나. 그렇게 러닝의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열심히 러닝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달리기 후에 매일 달리기 한 걸 기록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앱으로 거리를 체크하고 타임스탬프 카메라 앱을 이용해서 날짜가 나오게 찍은 다음에 그걸 SNS에 게재하고 친구들에게 태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불타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또 약간 과시욕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 동기부여도 되고요. 그렇게 느낀 성취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몸무게를 재보고 별도로 기록하면서 점점 나아지는 나를 느껴야 러닝 할 맛도 나고 성취감도 느끼니까 일단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이키 앱, 그리고 타임스탬프 카메라 앱, 요거 유용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 번째, 자, 이제 자신의 러닝 상태와 훈련 방법을 확인했다면 이제 뭐가 필요하죠? 준비물이 필요하죠. 바로 신발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과체중인 사람들은 발에 가해지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러닝화가 솔직히 말해서 제일 중요합니다. 체크해야 될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조금 딱딱한 쿠셔닝을 가진 신발이 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쿠셔닝이 푹신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신발이 너무 푹신하면 발목을 잡아주는 발목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 쿠션이 심한 신발을 신게 되면 발목이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안정성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조금만 걷거나 조깅을 해도 발목이 아프겠죠. 결론적으로 쿠셔닝이 많으면 오히려 무릎이나 발목에 악영을 미칠 수 있습니다. 쿠셔닝과 발목 안정성은 반대급부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쿠셔닝이 적절한 신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발 형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선 신발장 가서 자신이 신는 신발의 밑창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디가 마모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디가 마모되어 있는지에 따라 내가 어떤 신발을 사야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마모 부위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몰려 있다면 그건 내전이나 외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러닝화 중에 안정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체중인 제가 신어본 안정화는 3가지 정도인데요. 일단 첫 번째가 브룩스 아드레날린 GTX 시리즈입니다. 이 신발은 안정화 역할에 매우 충실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7km 이상 러닝해도 크게 발목이 시큰거리거나 아픈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물론 신발 디자인은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게 검은색은 좀 괜찮긴 하는데, 그래서 조깅할 때 자주 신었습니다. 두 번째, 뉴발란스 860 V14. 제 입장에서는 쿠셔닝이 브룩스보다는 더 느껴지는 제품이었고요. 안정화 역할도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대회 때 주로 자주 이 신발을 신고 달렸습니다. 세 번째, 아식스 젤 카야노 30. 제가 신어본 안정화 중에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가장 이뻤습니다. 게다가 발볼도 넓습니다. 물론 앞선 2개 신발도 넓은 발볼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소개해드린 브룩스 아드레날린이나 뉴발란스 860보다는 쿠셔닝이 제일 푹신하다고 느낀 신발이긴 합니다. 물론 그만큼 반발력은 느끼기 좀 힘들었고요. 주로 러닝 훈련할 때 많이 신었고 6km 지나면 약간 발바닥에 열감 같은 게 느껴지긴 했는데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뛰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발열이 러닝을 하면 조금 붓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이즈는 반업된 걸 추천드리고 아니면 가서 한번 신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앞서 체크리스트, 그리고 훈련, 그리고 중요 준비물 신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사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결심입니다. 비만인 상태에서 뛰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같지만 비만인 사람들은 유산소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요. 100m를 뛰는 것도 힘드니까요. 그래서 살을 빼고 이거 뛰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식단으로 뺄 수는 있는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근력 운동과 유산소를 통해서 기초 대사량을 올리는 것도 병행이 돼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러닝 시작을 동네 뒷산 언덕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언덕인데 걷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심박이 160이 넘고 막 땀이 비 오듯이 오는 거예요. 와, 이 걷는데 이 정도면 이거 몸에 진짜 문제가 있다 이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옆에 같이 걷던 동생은 전혀 힘들지 않는데 제 모습이 좀 좀 처량하다고 해야 되나? 좀 문제가 있다라고 심각하게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위기감이 본격적으로 러닝을 시작하게 만든 것 같아요. 처음에 러닝을 시작할 때는 내가 이거 마라톤 신청해도 되나? 내가 이 거리로 완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두려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요. 근데 이제 연습하고 하면서 실제로 뛰어보니까 이거 된다는 걸 느끼는 순간 진짜 제 앞에 가로막고 있던 벽 하나가 깨지더라고요. 그걸 된다는 걸 느끼니까 확실히 마인드도 좀 변해갔습니다. 예전엔 되겠어? 예전에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은 이제는 일단 해보고 경험해보고 생각해보자로 좀 바뀌었습니다. 러닝은 제 몸무게를 95kg에서 81kg까지 살을 빼게 만들어줬지만 마인드적으로도 인생에서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다른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해서 같이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처럼 비만이나 과체중인 분들이 마라톤 대회를 나가기 위한 준비사항을 알려드렸는데요. 만약에 그 러닝 훈련을 해야 되는데 뭐 비가 오거나 도저히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뛸 것 같으면 차라리 집에서 워킹 패드라도 깔아놓고 빠르게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요새 비가 오거나 하는 경우가 요새 있어서, 아니면 시간이 너무 없거나 이러면 차라리 그냥 집에서 워킹 패드 깔아놓고 TV 보면서 빠르게 걷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운동이지만 자신이 이걸 빼먹지 않고 하고 있다는 그 성취감과 꾸준함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러닝 시즌도 다가오는데 다들 부상 없이 잘 준비하시고 마라톤 대회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로카였습니다.